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국제정치를 어떻게 일관된 틀 안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먼저 개괄적인 그림을 하나 만들어 드릴 건데,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있겠지만 응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럴싸한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만들면 좋을지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중요한 외교는 뭐 국제정치를 세 문제를 다 봐야 되니까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행시를 본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반도 문제고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 틀은 한반도 문제하고 미중 간의 관계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뭘 따로 보거나 할 주제는 아니고 그냥 큰 틀 안에서 하나를 들여다보면 되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신고전 현실주의가 아마 제일 이거를 좀 깨끗하게 보게 하는 하나의 분석 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고전 현실주의는 세 개의 분석적 도구를 가지고 이제 국제정치를 보라고 하는 이론인데, 첫 번째는 국제체계를 보고 이게 독립변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세 번째 개인, 이게 매개변수고 이게 독립변수고, 이걸 가지고 보라고 하는데, 이 세 개를 갖고 이제 나눠서 한번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국제체계가 단극에서 지금 변화하고 있죠. 국제체계의 변화 모습하고 지역체계의 변화 모습이 일단 달라요. 국제체계는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체계는 양극화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이제 다만 그 시기가 어떻게 될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양극으로 가는 과정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일단. 근데 지역체계는 좀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라는 이 지역체계는 다극적 질서에 가깝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이 있고 일본하고 러시아가 있어요. 일본하고 러시아는 아직은 국제체계의 두각을 나타낼 만한 아주 강력한 국가는 아니라서 국제체계에 개입은 못하는데 지역체계는 개입할 수 있어요. 단극에서 양극화가 되는 거랑 단극에서 다극이 진행되는 거는 극성의 변화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일단 한국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극성이 바뀌면 이걸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고,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양상도 달라질 거라서 한국이 좀 이런 면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인 거지. 특히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제일 좋은 그림은, 한국 같은 나라한테 제일 좋은 그림은 양극이고, 그 다음에 패트런들, 보호자들이 둘이 정확하게 대립하는 구조가 제일 좋은데,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갈등할 거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할 거고, 지역 질서는 다극처럼 보이니까 한국 입장에 다극 질서가 약소국한테는 제일 최악이거든요. 다극 질서에서는 강대국끼리만 관심이 있고, 강대국 간의 관계 외에 상대적 약소국이나 약소국에 대한 관심은 줄어드니까 이제 그게 우리한테는 좀 불리한 조건인 거지. 근데 이 그림은 뭐랑 되게 유사하냐면 1904년에서 1905년에 러일 전쟁 날 때하고 되게 유사해요. 좀 다른 건 지역 질서가 그때는 양극이고 국제체계가 다극이라는 것만 좀 다르고, 양극, 다극이 합쳐져 있는 건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냉정하게 보면 한반도가 지금 1904년에 1905년 요 시기에 질서 바뀔 때하고 흡사하게 돼서 이제 한반도 질서가 조금 불안정한 거죠. 이게 일단 첫 번째 변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국가 수준인데, 국가 수준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는 민주주의하고 비민주주의로 나눴을 때 민주주의가 세 개고 비민주주의가 세 개거든요. 딱 균형 있게 딱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지. 거기에 더해서 민족주의까지 결부돼 있어서
이 국가들 간의 관계를 풀기가 이렇게 썩 유용하지는 않아요. 편한 상태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다극이고 복잡하고 국가들이 민주, 비민주 혹은 이렇게 민족주의가 끼어가지고 좀 갈등적일 때 지도자들이 소프트한 지도자들이면 괜찮은데 지도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체로 다 스트롱맨들이라서 그게 이제 이 지역 질서를 풀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 국제체계도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고 지역 사이에 껴있고 게다가 미국하고 중국이 크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 쪽에 편승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 쪽에 편승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한반도에 불필요한 이제 분쟁이나 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런데 만약에 체제는 그렇게 바뀌는데 민주주의 국가 뭐 이래서 민주주의끼리 안 싸운다는 게 확실하면 체제의 변화가 있더라도 민주주의 때문에 안 싸울 가능성이 좀 높은데 여기는 지금 미국 민주주의, 그 다음에 중국 비민주주의, 러시아 비민주주의, 그 다음에 일본 민주주의. 그러니까 안에서 정치 체제의 특성상으로도 갈등할 가능성이 많고 지도자들도 굉장히 터프하기 때문에 갈등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틈바구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방안이 한반도 운전대론을 제안해서 이 사이에서 이제 숨쉴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인 거죠. 한반도 운전대론을 제안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우리 정부가 읽고 있는 이 국제체계 판세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 컨셉은 뭐냐면 남북한의 분쟁이 만들어져서 그게 오히려 불씨를 키워가지고 국제적 분쟁을 가져가든가 아니면 실제로는 싸울 생각이 없는데 국제 정치에서 이걸 이용한다든가 해서 한국이 역으로 국제 정치에 의해서 압박받거나 하는 것들을 좀 줄여보겠다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정 외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개 외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재 외교도 약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중개하고 조정하고 중재는 좀 다른데 중재 외교를 한다는 건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거고 중개나 조정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리만 만들어주는 게 중개 외교고 조정은 둘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국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은 일단 자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정해주는 역할까지가 한국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재 외교는 그닥 유용한 방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얼개를 좀 들여다보면 요걸 가지고 좀 들여다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한반도 남북 간의 관계 들여다볼 때도 아마 이 틀이 유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입법고시에 나오긴 했는데 투키디스의 함정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도 이 틀로 들여다보면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